전쟁 중인 나라에서 온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신 한국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려요. 덕분에 지친 심신에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는 하를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재원이신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다양한 국가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4개 국어를 할 수 있었고 제 능력을 발휘해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명문으로 불리는 코지 우크라이나 국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죠. 그렇지만 이건 다 전쟁 터지기 전 이야기입니다. 전쟁 전 저희 국제 초등학교에서 있던 이야기를 잠깐 공유해볼까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명문으로 알려진 국제학교지만 여기도 다 똑같은 사람 사는 곳입니다. 교실에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정신없는 분위기에 자기 할 말만 하는 애들, 서로 싸우는 애들, 영어 잘 못해서 하루 종일 우는 애들, 심지어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애들까지 다 말하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님들은 다 제게 자기 애한테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더군요. 국제학교에서 일하다 보니까 전 세계 부모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뒤로는 비겁하게 뒤통수 치는 일본인,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모를 조용하고 답답한 한국인, 그리고 어디서나 시끄럽게 떠들면서 진상짓거리하는 중국인까지. 이런 경험 때문에 저는 아시아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다 제 직업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낸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한국인에게 감동을 받은 사연을 들려드리려고요. 전쟁이 심각해져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던 저는 나라를 지키려고 여군에 지원했어요. 군대에서 겪은 일들을 얘기하면 우리 가족 모두 분통을 터뜨리며 참담해하죠.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한테 미사일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사람들 모두 절망했어요. 제가 교사 때 겪은 중국, 러시아랑 친한 나라여서 더 짜증나더라고요. 러시아가 쳐들어온 지 벌써 1년 8개월이 넘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 아침 포격 소리랑 공습 경보에 깨서 너무 무서워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많이 죽고 다치고 집도 잃었죠. 정말 끔찍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버텨야 해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요. 작년에는 더 황당한 소식도 들었어요. 북한이 러시아한테 무기를 보내준대요. 아시아 방송에서는 북한이 수백만 발 포탄을 러시아에 줬다는데 반은 불량품이라네요. 그래도 북한이 전쟁이 계속되길 바란다는 건 확실해 보였어요. 정말 화가 나고 허탈했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민간 특별팀한테 북한에서 초대장이 왔어요. 혹시 우리가 가서 북한을 설득하면 무기 지원을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도 생겼죠.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끝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론 북한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걱정도 들더라고요. 북한은 믿을 만한 데가 아니잖아요. 세계 진상 중국, 러시아랑 한 통속인 걸 알기에 방문이 좀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키이우 난민보호소에서 만난 민성 씨도 북한에 가는 건 위험하다고 말렸어요. 민성 씨는 한국 국방부에서 온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북한의 초대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직접 하는 건 위험하니까 화상회의로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조언해줬어요. 민성 씨 걱정해 주셔서 고마웠지만 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평화를 위해 뭐라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민성 씨 말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혹시 이게 전쟁을 끝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민성 씨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은 북한행 비행기 표를 끊기로 했어요. 가방을 싸면서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뭔가 바꿀 수 있을까? 북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에 억류라도 된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가 탄 비행기가 급하게 방향을 틀더니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은 북한과 전쟁 중이고 북한 바로 아래에 있어서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발이 묶이게 됐죠. 그러던 중에 한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랑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는 거였죠. 민성 씨도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한국에 대한 걱정과 편견 때문에 망설였지만 이 기회에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고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북한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서울 국방부 회의실에 앉아있자니 왠지 모르게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면서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해 주셨거든요. 그분들이 던지는 질문들도 되게 깊이 있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한국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논의했어요. 그들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위한 군사 장비와 물자를 제공하고 또한 외교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제재를 가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들으니 정말 고마웠죠.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눈앞에 기회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북한으로 급하게 가는 것보다 한국 정부랑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상황을 바꿔나가는 게 더 낫겠다 싶었죠. 한국의 자원과 전문성, 영향력을 활용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새로운 목표가 생긴 우리 팀은 북한행 계획을 미루고 한국 정부와 힘을 합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몇 주 동안 머물면서 회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전략도 세우기로 했어요. 서울거리를 걸으면서 사람들로 붐비는 걸 보니 한국의 평화로운 모습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상황과 너무 달라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우리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돌이켜보면 한국에 오게 된 건 뜻밖의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한국이 북한과 전쟁 중이라 위험할 거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정반대더라고요. 한국은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게다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과 기회가 열렸죠.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 덕분에 언젠가는 우크라이나도 제가 서울에서 본 것처럼 평화롭고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이제 우크라이나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한국과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는 계획을 만드는 일만 남았네요. 저희가 북한 대신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렸죠. 사실 처음에는 북한에 가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고 우리는 한국 정부와 협력해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죠. 한국 정부의 배려로 우리는 편안한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 구경을 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죠. 한국 전쟁 후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가로수길의 트렌디한 카페들, 명동의 화려한 쇼핑거리, 한강의 웅장한 야경까지 마치 꿈속 같았어요. 버스기사 아저씨께서 유창한 영어로 명소들을 설명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는 감탄사를 연발했죠. 군 관계자분들 덕분에 우리는 한국의 주요 건물들도 견학할 수 있었어요. 웅장한 국회의사당에 들어서자 가이드분이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어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촛불 집회 등 국민의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온 과정이 눈물겹고 감동적이었어요. 청와대에서는 독재에 맞선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었죠. 한국은 정의와 자유를 향한 국민의 열망으로 발전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전쟁기념관에 가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6.25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과 사진들, 헌신한 젊은 학도병들의 유품과 편지들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포화 속에 사라진 꿈과 희망, 돌아오지 못한 가족과 친구들, 모든 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현실이랑 너무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UN 평화 유지군으로 활약한 한국군의 모습이었어요. 먼 나라의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그들의 고귀한 희생, 주변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의 식량을 나누어 주던 장면, 제게 깊은 울림을 주더라고요. 바로 그 정신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향한 한국의 지원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일상을 느끼며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감상하던 그날 밤, 제 동료 자원봉사자들 중 몇 분이 컨디션이 좋지 않으셨어요. 전쟁의 후유증 때문이었죠. 이걸 들은 한국 친구들이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삼계탕이라는 보양식을 주문해 주셨어요. 한 그릇 받아든 순간 따끈한 기운이 온몸에 퍼졌죠. 고소한 닭고기 살과 쫄깃한 인삼, 구수한 대추와 마늘까지 한 숟가락 떠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따뜻한 정을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를 위해 국방부 장관님께서 또 시간을 내어주셨어요. 장관님은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죠. 구호 물품이나 의료 지원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과정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또 유엔에서 러시아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하셨죠. 장관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전쟁 중인 나라에서 온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신 한국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려요. 덕분에 지친 심신에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제공한 특별 지원 항공기에 몸을 실으며 저는 감사함에 겹겹이 휩싸였어요. 항공기 문을 열자마자 승무원들의 환한 미소가 우리를 맞이했죠. 한국 공군 소속이라는 승무원들은 우크라이나 행을 자원한다고 했어요. 먼 이국 땅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무릅쓴 그들의 용기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기내에 들어서자 놀라움은 계속 이어졌어요. 좌석마다 정성스레 준비된 구호 키트, 몸과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차와 간식거리들,
승무원 한 분 한 분이 세심하게 우리를 챙겨주는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전 물자로 가득한 기내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한국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특송기가 이륙하자 민성 씨가 조용히 제 곁에 다가왔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정의를 위한 여러분의 싸움에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그간 쌓인 응어리가 터지는 것만 같았어요. 민성 씨는 계속해서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힘든 시기에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역사를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용기에 저희 한국인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숨기려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이 비행기 한 대에 담긴 온정이 한반도, 저 멀리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이 저를 얼마나 위로했는지 아시나요? 우크라이나가 잠시 요동칠지는 몰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으리라는 확신도 주었죠. 친구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험난한 시기를 반드시 견뎌낼 거예요. 그 짧은 비행은 제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폭격의 공포에 지쳐있던 제 영혼에 한국이라는 이름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굳게 마음먹었답니다.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한국과 손잡고 정의로운 평화를 향해 나아가리라. 우크라이나로 돌아온 지금 우리는 그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더욱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전쟁으로 지친 조국에 희망을 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 분야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본받아 군병원 내 중환자실을 대폭 확충하고 첨단 의료 장비들을 도입했죠. 원격 화상 시스템을 통해 한국의 의료진들과 실시간으로 협진하는 시스템도 구축했고 이 모든 과정을 한국 정부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답니다. 군 교육 체계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첨단 군사훈련 노하우를 전파하기 위해 우리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했어요. 초빙된 한국 장교들의 열정 어린 강의에 우리 장병들도 불타는 의지를 보이더군요.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 훈련 시설들도 도입되고 있어요. 한국과의 인연은 참으로 소중해요. 지난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 국방부에서 우리 장병들에게 정성스레 준비한 위문품이 도착했을 때만 해도 험악한 전장 분위기가 사뭇 빨아졌죠. 송편과 약과 그리고 직접 쓴 응원의 손편지들을 받아든 장병들의 눈시울엔 한없는 감사의 빛이 맺혔답니다. 특히 키이우 인근에 세워진 한 우정병원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돈독한 우정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어요. 지난 10월 공식 개원한 이 병원은 한국의 첨단 의료시설과 우수한 의료 인력이 함께하는 영실상부 동유럽 최고의 의료시설로 자리매김했죠. 병원 개원식에는 양국 환자들의 감동적인 재회가 펼쳐지기도 했어요. 폭격 중 한쪽 다리를 잃은 12살 우크라이나 소녀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의족을 선물 받고 걸음마를 시작한 김 할아버지와의 만남이었죠. 구름 섞인 감사의 포옹을 나누던 두 사람의 모습에서 저희 우크라이나인은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꽃피는 사랑과 연대의 힘을 보았답니다. 개원식이 끝난 후 병원 앞에는 평화의 쉼터 공원도 조성됐고 공원의 이름은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기원하는 우리의 염원을 담았죠. 한국 친구들이 손수가 구워 보내준 30여 그루의 무궁화 묘목은 이곳에 작은 서울을 선사했어요. 매년 봄이면 핏빛 무궁화와 우크라이나의 맑은 하늘이 어우러져 한우 우정의 꽃을 피울 거예요. 전쟁의 터널은 여전히 깜깜하고 힘겨운 나날들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멀리 한국에서 타오르는 연대의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 빛은 우리에겐 흙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자 평화로 가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한국이 겪었던 전쟁의 상처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우크라이나도 불굴의 의지로 이 전쟁을 반드시 극복해낼 거예요. 병원 로비에 걸린 서울에서의 추억 어린 사진들과 함께 저희는 늘 한국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끝까지 우리는 함께 간다. 그 말씀은 우리의 깃발이자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죠.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평화의 그날, 우린 기쁜 마음으로 한국의 친구들을 우크라이나의 푸른 하늘 아래로 초대하고 싶어요. 자유와 정의를 향한 험난한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린 반드시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다시 봄이 오면 평화의 꽃 무궁화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길 기원하며 저희의 정의로운 투쟁에 변함없는 응원과 연대 보내주시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를라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희망을 되찾은 이야기가 참 감동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공감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